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울 거는 이볼루션 그 뒤에 있는 거 거의 다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렵겠지, 여러분들. 다 많이 하는 게 어렵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쓸 사람이 있죠? 리틀 빅 히어로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리틀 빅 히어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원래 그 영화 제목은 액시던털 히어로래요. 액시던털 히어로. 여기 리틀 빅 히어로예요. 어떤 코미디 영화인데요. 어떤 영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리틀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키가 이 사람. 사람이 제일 가운데 작죠? 같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야. 더스틴 호프만. 꽤 나이 든 영화 배우예요. 옛날에 그 스티브 맥퀸이라는 사람이 배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삐용이라는 영화 찍을 때 거기 드가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드가. 나왔던 사람이고 지나 데이비스는 뭐 지나니까 여자 이름이죠. 예, 이 사람이고 앤디 가르시아는 이 사람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누가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댈 때 어떤 할아버지가 용감하게 딱 뛰어들어가지고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죠. 누가 내 등 떠밀었어 이런 거죠. 이 리틀 빅 히어로 지금 더스틴 호프만이 그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비행기 사고 난 거 안에 뭘 찾으러 들어간다 했다가 지나 데이비스를 구하게 된 거예요. 딴 사람을 구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히어로가 돼서 그래서 막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조금 더 파보니까 아 이게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 데이비스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양파를 하나 들고 나가서 이제 뭐 사람들 앞에서 뭔가 토크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양파를 하나씩 까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양파를 계속 까 제끼면 결국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남고 이제 막 눈물만 남는 거죠. 양파 까니까 눈 맵잖아요. 그쵸?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람을 속속들이 하려고 하지 말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리틀에 해당되는 놈이 있어요. 리틀에 해당되는 놈이 있고 빅에 해당되는 놈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걸 보면 이 빅에 해당되는 놈이 뭐냐면 PL1이에요. PL1. 리틀에 해당되는 놈이 C예요. C. 이게 두 개는 여러분들 그 이볼루션에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음. 그 PL1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PL1은 여러분들 오퍼레이팅 시스템 보면 거기 공룡들 있는 책 있잖아요. 멀틱스라고 있어요. 멀틱스. 다 대문자예요, 원래는. 멀틱스 대문자인데 얘는 여러분들 어때요? 유닉스지, 그치? 음. 처음에는 얘도 이렇게 썼대요. 이렇게 썼다가 더 줄였지.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ICS 그대로 있죠. 얘는 멀티를 위한 거죠. 멀티를 위한 거고 얘는 유니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유니라고 해서 실제로 한 사람을 위한 건 아니고 뭐냐면 이거를 엄청 이게 크다면 이걸 엄청 줄인 거야 이렇게 축소한 거죠. 축소해서 성공한 예가 몇 개 있죠, 여러분들. C++ 엄청 컸죠? 근데 이걸 아주 작게 축소했잖아요. 축소한 자바가 성공했죠. 음. 심지어 여러분들 자바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는 나오지도 않았어. 랭귀지가. 발표도 안 됐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연구실인데 연구실이 아닌 다른 실험실에 어떤 선배가 뭐 자바 강의를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저 선배는 어떻게 다른 랩인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나. 그리고 봤더니만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훨씬 쉬우니까. C++ 크잖아요. 근데 자바는 되게 작거든. 이게 훨씬 쉬우니까 그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여기도 축소했죠. 축소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례가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렇죠? 축소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왜냐하면 복잡한 거 배우기 어려운데 축소만 해도 작게 줄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좋아하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 배운 거 잠깐 복습할게요. 빅4죠, 빅4. 알골로 더 잘 알려져 있는 IAL. 얘만 좀 특이했죠. 얘만 왜 특이했냐면 위원회에서 만들었어. GAM이라는 위원회하고 여러분들 지금도 알고 있는 ACM, ACM하고 얘는 미국 대표, 미국 위원회고 얘는 유럽 위원회가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IAL, International Algorithmic Language를 했죠. 자, 이때 그 배경은 이거였죠. 이때 아니 알고리즘 쓰고 싶어요. 내 알고리즘 아이디어가 있어. 알고리즘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잖아. 다른 사람. 그래서 사람 대 사람의 이런 의사소통도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포트란이 있었잖아요. 이미. 포뮬라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로 포트란이 있었거든요. 포트란을 쓰면 되지. 왜 그럼 새로운 언어를 만들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언어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딱 뚜렷하지 않았어요. 포트라는 존 베커스가 만들었지만 어디서 만들었냐 하면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저런 거나 마찬가지. 요즘 엔트리 있잖아요. 엔트리 네이버에서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걸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되고 물론 리습 있지만 리습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아주 괴상이에요. 괴상한 이상하게 생겼어. 네, 이상한 언어예요. 누구 마이크가 에코가 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이상한 언어거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언어를 만든 게 알고리즘. 알골에서 그 좋은 점은 여러분들 복합문하고 블록 구조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커다란 기원가 그럴 텐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베이직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베이직 보면 10, 20, 30 해가지고 계속 명령어 라인들이 있죠. 그쵸? 라인들이 있잖아. 그 복합 구조가 없지. 블록 구조라는 게 없어요. 플랫하잖아요. 전부 다. 플랫하잖아요. 그래서 알골에서 그걸 처음으로 제안했고요. 코볼은 미국 그 해군에서 만들었다 그랬지. 미 국방부에서 만든 언어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군이 만들었어요. 그때 이 레코드라는 개념을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조체예요. 그런데 이 레코드라는 그 개념이 원래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쓰이고 있어요. 어디에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 그 김기한 학생 데이터베이스 들었나? 네,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 레코드라는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뭐를 레코드라고 해요? 이제 테이블 안에 응, 그 속성들의 값, 어트리뷰트의 값을 보고 그 레코드라고. 그렇지. 얘기 잘했어요. 지금 이제 뭐 여기 만약에 이런 테이블이 있다. 테이블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고 싶어요. 언어, 그 다음에 저자, 언어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발표년은 이렇게 하면 여기다 만들 수 있겠지. 언어 코볼, 저자는 그레이스 하퍼, 그리고 1960년. 나머진 다 50년대인데 얘만 60년이죠. 그럴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한 줄. 요 한 줄을 레코드라고 지금도 DB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레코드라는 말이 원래 코볼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
얘가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는 건 아시겠죠? 비즈니스 하려면 이런 테이블 관리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코플에서 그게 나오게 된 거예요. 자, 포트란은 잊혀질 법도 한데 저도 대학 때 포트란 배웠어요. 그때 F77으로 F77이라고 아주 유명한 컴파일러 있었는데요. 그거 배웠는데 지금도 병렬 프로그래밍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요. 제가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포트란 90, 포트란 90가 발표됐는데요. 얘는 엄청나게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매트릭스 연산. 여러분들 매트릭스 뭔지 아시죠? 행렬. 매트릭스 연산을 심지어 병렬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막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나온 언어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이 지난번에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빅4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총객은 대답을 해야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내용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big, little, little, bi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PL1C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티칭을 위한 언어가 있어요. 베이직하고 파스칼. 여러분들 베이직 배웠죠? 별로 어렵지 않잖아. 이거하고 파스칼. interesting one,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APL, 스노볼, 프롤로그 좀 얘들은 재밌다는 게 이제 뭐 어떤 얘기냐면 특이한 괴상한까지는 아니고 특이한 언어, 특이한 언어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원, similar 얘만 해도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태동기인데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몰톡, 얘가 완전 골수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 골수예요. 그 다음에 좀 타협을 본 게 Objective-C랑 C++, 자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살펴보고요. Fast Mover라고 해서 얘는 스크립트 언어예요. 금방금방 발전되는 것들 있잖아요. 펄과 파이썬, 루비, PHP, 자바스크립트.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할 줄 아는 친구들 보면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를 하다가 한 2년 쉬었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언어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알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그런 지경이야. 물론 기본 내용은 있죠. 기본 내용은 있는데 많이 이제 돼 있어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요. 왜 옛날 컴퓨터 표기를 대문자로 한 건가요? 대문자로 한 이유는 원래는 약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제 포트란의 포뮬라 트랜슬레이션이었잖아요. 약자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때 이제 다큐멘트 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이 언어들을 어떻게 발표했겠어요? 문서로 발표했겠지. 문서는 다큐멘트잖아요. 다큐멘트를 쓸 때 다큐멘트 이거를 쓸 때 대문자밖에 못 썼어 그때. 여러분들 그 베이직 기억나세요? 애플 베이직 거기서 여러분들 타이핑할 때 소문자 쓸 수 있었어? 못 못 썼죠?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대문자로 쓴 거지. 그래서 요즘에 쓸 때는 이렇게 소문자를 같이 쓰기도 해요. 포트란 해서 쓰기도 하고 알골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쓰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고리드믹 랭귀지에서 이렇게 쓰진 않고 포트란도 포뮬라 트랜슬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쓰진 않아요. 이렇게 쓰진 않고 다 대문자로 쓰든지 아니면 이렇게 대소문자를 섞어서 쓰든지. 얘도 만약에 베이직도 뭐냐면 원래는 얘도 약자예요. 약자가 뭐였더라? 비기너스, 올 퍼포스, 심볼릭, 인스트럭션, 코드. 그래서 이거 앞에 거 딴 거 있잖아요. 이거 따서 이제 베이직이라고 한 거예요. 얘도 약자예요. 얘도 약자예요. 얘는 뭐냐면 얘는 진짜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 언어들은 이 대문자로 쓴 이유가 많아요. 근데 스노볼은 원래 약자는 약자인데요. 이상한 약자예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약자가 좀 외우기 어렵고 좀 이상해요. 포츄란 알고리즘만 해도 외우긴 쉽겠는데 좀 리스트도 사실은 리스트 프로세싱이잖아요. 그렇죠? 약자. 프롤로그는 원래는 로직 프로그래밍이거든요. 로직 프로그래밍이면 L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프랑스에서 나왔어. 프랑스에서 나와가지고 프랑스에서 프로그래밍 앤 로직라는 뭐 이렇게 거기 순서대로 하면 그게 로직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야지 약자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들 질문이 지금 나와서 이거 뭐야? 이응, 미음, 이응은 뭐야? 제가 모르는 외계어를 여러분들 하시네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뭔지. 자, 여러분들 배웠던 베이직. 그래도 여러분 반갑죠? 조금 배웠다고. 예. 좀 반갑죠, 여러분들? 존 키맨이라는 사람하고 토마스 커츠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1964년도에 나왔어요. 꽤 오래 전이죠. 오래 전인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이죠. 애플이 나온 게 1970년대라고 했으니까 이게 1970년대보다 훨씬 전에 나왔죠. 1964년에 다트마우스 컬리지라는 게 있었어요. 다트마우스 컬리지라는 그 이제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뭐가 도입이 됐냐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돼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 타임 쉐어링 머신이 하나 거기 들어와요. 그 타임 쉐어링 머신은 뭐냐면 컴퓨터는 하나예요. 싱글 컴퓨터가 있어요. 단 컴퓨터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컴퓨터보다는 훨씬 값어치가 떨어지지만 저렴하지만 그래도 그 당시 비쌌어요. 이것만 해도 몇백 했어 얘만 해도 몇백 단위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몇백 단위인데 얘는 몇천 단위지. 몇천 단위예요. 그러니까 몇백이 훨씬 싼 거지. 이거 뭐 10개 해도 막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터미널이 여기에 다 네트워크를 이렇게 묶입니다. 네트워크를 묶이고 이 컴퓨터가 이제 마치 바람둥이처럼 이 문어발식 연애를 하는 것처럼 A 조금 해주고 B 조금 해주고 C 조금 해주고 D 조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유저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얘는 빠르니까. 얘는 빠르죠. 근데 사람은 느리잖아요. 사람은 느리기 때문에 사람이 타이핑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이 빠른 거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철수야, 잠깐만 있어봐. 그리고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리고서 와서, 민수랑 밥 먹고 오는 시기지, 그치?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돌려가면서 하는 걸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지, 그치? 라운드 로빈 방식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케줄링 할 때.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컴퓨터는 어떻겠어요? 자연스럽게 멀티 프로세싱을 해야지. 그런 게 이제 됐었지. 근데 이제 타임 쉐어링 머신이 나오니까 이러면 우리가 한 클래스 정도 가르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non science student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문과생들도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거지.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때 디자인 고울이 뭐냐면 아주 쾌적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된다. 쉽게 배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좀 이해는 안 될 거예요. 패스트 턴어라운드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왜 그 IBM 704 IBM 컴퓨터 있는 거 봤었죠? 여기 컴퓨터실이 있잖아요. 컴실이 있고 이 컴실을 관리하는 예쁜 언니가 있었죠? 예쁜 언니가 뭐였어요? 오퍼레이터라고 있었잖아.
운영자가 있었죠. 자, 이 운영자한테 여러분들은 뭘 낸다고? 펀치드 카드를 내요. 이 펀치드 카드에 어디 구멍이 뚫렸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한 몇십 장 되면 비싼 돈 주고 사야 됐다 하더라고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펀치드 카드를 쓰셨던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이제 말씀을 해줬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펀치 카드를 타이프라이터 같은 데 넣고 타이핑을 하면 그 카드에 어딘가에 구멍이 뚫린대요. 어딘지 몰라. 그래서 그거 가지고 타이핑을 해서 이거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럼 운영자가 이 펀치드 카드를 누구지? 예, 저 오늘 여기 온 기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한 학생 그러면 내일 12시 전까지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거를 김기한도 내지만 강승길도 내고 승길이도 내고 그 다음에 뭐 민수도 내고 이렇게 낼 거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쭉 내면 그거를 쫙 다 여기다가 읽어드려요. 하나씩.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띠리릭 해서 더트 매트릭스 나온 걸 가지고 여기 기한이 박스에다 넣고 승길이 박스에 넣고 민수 박스에 넣어줘요. 그래서 다음날 딱 가서 보면 신텍스 에라 몇 번째 라인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얼마나 황당해. 자, 그럼 어쨌든 그 몇 번째 라인이 카드에 있을 거잖아요. 그거 갖다가 다시 또 타이핑해서 또 내는 거야. 자, 여러분들 신텍스 에라 디텍션 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하루.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패스트 턴어라운드 타임. 내가 타이핑하면 바로 나오는 거지. 무지하게 빠른 거지. 그 당시에는 무지하게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야, 이 정도면 홈워크 줄 수도 있겠는데 한 학기에 홈워크 한 3, 4개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왜냐면 빨리빨리 나오니까. 그때만 해도 한 학기에 홈워크 한 1개인가 2개 하면은 이제 그것도 많은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어떻게 홈워크를 몇 개나 하겠어요. 안 되지. 자, 그리고 마음대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프라이빗 액세스라는 건 뭐냐면 자기 공간이 이제 보존돼야 되는 거죠. 내 파일이 저장될 수 있는. 그리고 유저 타임이 컴퓨터 타임보다 훨씬 중요해.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턴어라운드 타임이 길면 여기 보세요. 기한이가 내고 받을 때까지 하루 걸렸죠? 그건 턴어라운드 타임이 원데이야. 원데이.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막 기다려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한다는 게 너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컴퓨터가 비싸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컴퓨터 시간보다는 사람 시간이 더 중요해 해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타임 쉐어링 인바이러먼트와 함께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더라? 시분할? 시분할 환경. 시분할 환경과 함께 아주 크게 이렇게 발전하게 됐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스트럭처는 없지. 스트럭처는 그냥 플랫 스트럭처지. 10번 뭐 20번 뭐 이렇게 돼 있잖아. ANC 스탠다드는 근데 10년도 더 걸렸어요. 1978년도에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쓸 줄 몰랐겠지. 그래서 1978년도에 스탠다드가 발표가 됩니다. PL1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이 멀틱스 어디 티셔츠에서 따온 거예요. 이것도 약자예요. 멀틱스도. 그래서 얘도 이렇게 원래 쓰기도 해요. 1964년도에 그때 이제 IBM이 볼 때 그 컴퓨터 환경은 뭐냐면 사이언티픽 컴퓨팅은 포트란이라는 게 있었어. 심지어 이 유저 그룹도 있어요. 쉐어라는 유저 그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컴퓨팅 코볼이라고 그 하퍼가 만든 게 있었어요. 여기 지금 유저 그룹도 가이드라는 유저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IBM 자기네 머신 있잖아요. 자기네 이거 가지고 팔아서 지금도 IBM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그 처음에 원래는 IBM이 뭐더라? 인터내셔널 뷰로크러시 머시너리인가? 그래서 그걸 그대로 번역하면 국제 사무용기기 판매상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파는 데예요. 근데 기계를 팔려니까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걸 같이 줘야 되겠지. 그래서 포트란하고 이런 걸 만들었는데 자기네 기계 1620, 7090은 포트란에 돌아가고 코볼은 7080, 1401 여기서 돌아가요. 여러분들 좀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떤 기계에서 언어가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근데
포트란 컴파일러를 이쪽 기계로 이식하는 것도 되게 큰 일이었어요. 코보를 다른 기계로 이식하는 것도 엄청 큰 일이었어. 그러니까 그 기계에 맞게 돌아간 거지. 자, 그러니까 이제 IBM 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럴 게 아니라 왜 과학용 언어랑 비즈니스 언어를 왜 따로 써야 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좋았지.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그래서 왜 따로 써야 돼? 그러고서 이제 그걸 합쳤어요. 합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포트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기능들이 있고 코볼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합쳤더니 이런 언어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언어가. 언어 기능이 무지하게 많아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우기 쉽겠어요? 야, 이거 배우다가 날 새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이건 거의 지금 뭐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언어가 되고. 그러니까 쓰려고 사람들이 노력은 많이 했는데 좀 써보자 좋다고 하니까 엄청 노력을 했는데 와 노력해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언어가 커서. 그래서 이제 원래 처음 만들 때는 3x3 커뮤니티에서 5달 만에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3x3는 뭐 사이언티픽하고 비즈니스 그룹이었겠죠. 그래서 이때 아주 재밌는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새로운 개념도 나왔어요. exception handling 개념 나왔고요. concurrent task 나왔고요. recursive procedure 이건 원래 리스프에 있었죠. 리스프에 나왔고요. 이게 좀 안 좋지. 포인터가 나왔어. 포인터가 나왔고 어레이의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그때 어레이는 이거예요. 이렇게 인덱스 2개 있으면 2디멘셔널, 3개 있으면 3디멘셔널이에요. 2디멘셔널이면 이런 거죠. 이런 거에서 여기가 로우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그 첫 번째가 로우고 행 여기가 이제 열이 되죠. 열이 되는데 열에서 i번째 열 행은 상관없어.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아시죠? 더블 와일드 이거 맞지? 와일드 카드 쓰는 순서를 다르게 하니까 알기 힘들겠다. 여러분들 와일드 카드 뭔지 아시죠?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 원카드 해보셨어요? 원카드? 원카드 했을 때 조커 있잖아요. 조커. 조커는 어때요? 아무 때나 낼 수 있지. 번호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와일드 카드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여기 뭐든지 상관없이 이쪽 걸 다 빼내는 거지. 얘는 그럼 뭐겠어요? 두 번째 디멘전이 2인 어떤 플레인, 그러니까 이 행렬을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말로 하면 텐서죠. 텐서에서 행렬을 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슬라이스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크로스 섹션이라는 개념 나왔고요. 자, 그런데 디자인을 그냥 마구잡이로 합쳐놨기 때문에 너무 복잡했어. 너무 크고 너무 복잡했어요. 그렇지만 뭐 완전 실패는 아니고, 그러니까 컸잖아요. 빅인데 리틀 히어로지. 실제로 사용이 되기도 했어요. 사용이 되기도 했고, 심지어 그 어디더라? 그게 PL1이었나? 잘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건 똑바로 얘기하면 안 되지. 어쨌든 심지어 꽤 최근까지도 그 레가시 소프트에 PL1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데니스 리치하고 브라이언 커니건 그 두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런 걸 만들었죠. 뭘 만들었냐 하면 C를 만들었죠. 여러분들 그 C의 전설은 아시죠? 누가 여기 연구실험동 2층에다가 고장난 컴퓨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컴퓨터를 버린다고 갖다 놨는데 그걸 가지고 저 어떻게 써볼 수 없을까? 게임 좀 해볼까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써보려고 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네가 아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있는데 멀틱스라고 있어. 멀틱스라고 있어. 야, 멀틱스 너무 크지 않나? 좀 작게 만들어 보지 뭐. 멀틱스를 만들려고 이제 했더니 어셈블리 코드를 하기 너무 힘들어. 그럼 랭귀지 만들지 뭐. 그래서 C를 만들었다는 그런
그 우리 전설학생 같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퍼질 줄 몰랐죠. 유닉스 때문에 무지하게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 B에서 나왔다고 하죠. B에서 나왔는데요. 알골 68이라고 그때 있었고 BCPL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CPL이 Constraint Programming Language라고 해서 이미 있었어요. 근데 그건 복잡하니까 Basic CPL이었어요. Basic CPL로부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는 이런 얘기죠. 1989년도에 스탠다드가 나왔고요. 스탠다드 전에 C를 뭐라고 부르냐면 커니건 앤 리치가 쓴 책이 있거든요. 커니건 앤 리치의 C라고 해서 KNRC예요. 처음에 C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C는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이 그 리턴 타입 없어요. 리턴 타입 뭐 add 하고 싶다. x, y add 하고 싶잖아요. 이렇게 펑션을 만들 수가 있었어. 그리고 여기는 리턴이라고 쓰지. 리턴 x 더하기 y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배울 때 있던 C예요. KNRC. 그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x, y는 저기 없잖아요. 여기에다가 int x, y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냐면 자 봐봐 규나 x하고 y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1이나 2 이런 게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블럭 밖에다 선언을 해야 돼.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건 KNRC고 지금 어떻게 해요? 리턴 타입 있어야 되죠. 여기 int 있어야 되고 여기 이거 타입 개별적으로 다 해줘야 되지. 저 처음에 그 NCC 나왔을 때 요거는 좀 안 했으면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int 2번 써야 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좀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int 없으면 무조건 리턴 타입은 int예요. 뭐라고 딴 걸 선언해주면 그거는 그 타입이지만 리턴 타입 없으면 무조건 int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디폴트가 int야. 디폴트가 그런 언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lack of complete type checking 그러죠? 타입 체킹 잘 안 했어요. 여기 없는데 뭐 int가 나중에 나오는데 플렉서블하고 플렉서블이라는 건 뭐 하드웨어 다를 수 있게 유니온도 있고 비트 필드 있고 뭐 이런 것들 유닉스하고 함께 엄청나게 퍼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PL1과 C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 항상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월틱스의 PL1 유닉스의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방청객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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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자, APL과 스노볼 좀 이상한 거라 그랬죠? 스노볼 여기 약자도 안 썼네. 심지어 이거 이러면 좀 곤란한데 딴 게 없지 지금. 약자가 하여튼 여기 맨 끝에는 무슨 랭귀지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이게 초기에는 그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그 컴퓨터 저기 숨어서 만든 컴퓨터예요. 숨어서 만든 언어. 숨어서 만든 언어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IBM이 참 그 컴퓨터 초기에는 많은 영향을 했어요. IBM의 연구소 중에 연구소에 아주 소규모 연구 그룹이 있었어요. 연구소가 여러 개 있는데 벨랩 같이 유명한 연구소가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아까 C는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C는 얘는 벨랩이에요. 벨랩. 데니스 리치가 여기 있잖아. 벨랩. 이 벨랩인데 AT&T 벨랩이죠. AT&T.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KT 같은 한국통신 같은 미국 통신이죠. 거기. 근데 여기 IBM 어떤 연구소에 있는데
IBM이 아니었나? 여러분들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연구소였는데 거기에 3명? 4명. 4명이 한 그룹인 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연구소의 한 그룹 사람 수는 6명이었다고 해요. 6명인데 4명인데 여기 팀장이 있을 거잖아요.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팀원이 3명이겠지? 팀원이 3명인데 심지어 이 팀원 중에 한 사람은 컴퓨터 문외한이야. 팀원 중에 한 사람은 컴퓨터 그냥 사용자일 뿐이야. 사용자고 팀장은 컴퓨터를 잘 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언어를 만들었어요. 어떤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팀장이 만든 언어 안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패턴 매칭 기능을 넣어서 아주 간단한 언어를 만든 거지. 간단하면서도 쉬운 언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팀장이 여러분들 저기라고 해봐. 데니스 리치야. 데니스 리치가 팀장인데 C를 막 여러분들 쓰고 있는데 밑에서 C 그지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만들려고 하고 있어. 이러면 팀장이 허락을 해줄 것 같아?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몰래 만든 거지. 몰래 만들어서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러다 들켰네. 팀장한테 들켰어요. 근데 팀장은 팀장 나름대로 그 언어를 이 언어 잠깐만 여러분들 제가 그 언어를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이것도 딴 거네. 여기도 안 했나? 거기도 안 했나 봐요, 여러분들. 여기 있다. 가져가서 여러분들 이거 잠시 보면 될 것 같아. 제가 팀원 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테니까. 심지어 열려 있어요. 이미 저기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열어놨었나 봐요. 여기 있네, 스노브. 보이시죠? 네. 이때만 해도 이게 언제적이냐면 양도 많구만. 1981년도에 History of Programming Language라는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거기에 그리스월드라는 이 사람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애리조나 유니버시티에 있었네요. 초청해서 스노볼 어떻게 만들어진 거니 하고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 IBM이 아니라 벨랩이네요. 벨랩인데 벨텔레콤인데 벨텔레콤 레버러토리인데 어디에 있는 거였냐면 뉴저지에 있었던 거네요. IBM이 아닙니다. 벨랩이었어요. 벨랩. 자, 그런데 거기에 여기 있네. 그 그룹의 SCL이라는 랭귀지였어요. SCL이라는 랭귀지를 그 팀장 데이비드 파버라는 사람이 같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데이비드 파버가 아니라 체스터가 팀장이에요. 체스터가 SCL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저기 아까 그리스월드하고 이반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새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만든 언어예요. 만든 언어고 그래서 그 언어를 이제 팀장 밑에서 있었는데 여기 중간에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언젠가 들켰는데 체스터가 그걸 그냥 여기 있다.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While Chester did not stop our work 이렇게 나오죠. 그걸 이제 들켰죠, 체스터한테.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체스터가 그냥 그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 그러고서 놔둔 거지. 그걸 계속 개발하도록 놔둔 거예요. 놔둬서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나중에 거기에 갖다 내는데 섹시라는 언어로 이름을 냈다고 해요. 그랬는데 받는 사람이 이게 정말 네가 하려는 거 맞아? 그래가지고 섹시라고 안 하고 스노볼이라고 만든 거죠. 그렇게 언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여기 있네. 스트링 익스프레션 인터프리터 그래서 섹시라고 처음에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스노볼이 낫겠다 해서 이제 다른 말로 한 거지. 자, 어쨌든 이런 언어가 있고요. 이런 언어가 있었는데 걔랑 비슷한 시기에 나온 이 APL은 뭐냐면 APL은 어떤 언어였냐? 얘는 아까 얘기했죠.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했죠, 여러분들. 약자 외우기 쉽다고. 약자 외우기 쉬운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얘는 캔 IBM이 아니라 BTL, 벨 텔레커뮤니케이션 레보레토리. 여기서는 그 IBM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함수형이에요. 함수형. 함수형 언어인데 그 행렬 연산이 지금 여러분들 그 매틀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행렬 연산이 아주 기가 막힌 언어예요. 그래서 여기 행렬 매트릭스가 있잖아요. 매트릭스에 앞에다가 이런 연산자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연산자를 넣어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행렬이 이렇게 쓰면 행렬에 여기 메인 대각선도 아니고 이런 대각선을 바탕으로 이렇게 트랜스포즈 하는 거예요. 이런 연산을 넣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행렬에 이 메인 다이아고널을 바탕으로 트랜스포즈 하는. 심지어 이런 연산도 있어. 뭐겠어요? 여기를 바탕으로 위아래 선대칭. 이런 연산. 요걸 바탕으로 이렇게 세로축으로 해서 대칭.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재밌는 연산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키보드에 없잖아. 여러분들 키보드에 이런 키 있어? 키보드에 이게 없죠? 그래서 APL을 가지고 뭐 코딩하려면 특수 키보드가 있어야 돼. APL형 키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너무 컴팩트하게 됐으니까 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외면당했지. 외면당하고 스노볼은 인기가 있었어요. 꽤. 그 당시 꽤 인기 있게 퍼졌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베이직 배운 거랑 비슷하게 한 라인 한 라인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전설이라는 친구가 얘기해줬네요. String Oriented Symbolic Language 했어요. 스트링. 스트링에서 이걸 또 땄나? 그렇지. String Oriented Symbolic 랭귀지. 그래서 스노볼이네요. 스노볼.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스노볼이라는 이름에 감명을 받았는지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만든 언어가 진짜 스노볼이라는 스노볼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근데 이거랑 다른 언어예요. 이런 걸 만든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심볼에 대해서 펑셔널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뮬라. 시뮬라 이거는 기억해 둘 만하죠. 시뮬라는 어떤 랭귀지냐면 시뮬레이션 위한 랭귀지예요. 시뮬라죠, 그렇죠? 시뮬레이션 랭귀지예요. 시뮬레이션 랭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대상이 서로 움직이게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상이 있잖아요. 그 객체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클래스라는 개념이 들었지. 당시만 해도 이 개념은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그 전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알고만 해도 펑션 안에 혹은 프로시저 안에 베리어블 있잖아요. 로컬 베리어블 있죠. 그것처럼 다른 펑션을 넣는 게 이게 유행이었거든. 펑션은 펑션에 이렇게 네스팅 될 수는 있었어도 펑션을 다른 거에 넣는다? 이건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근데 시뮬레이션 하려니까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펑션이 아닌 다른 단위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객체라는 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어떤 객체라는 게 있는데 그 객체 안에 여러 펑션들이 이렇게 들어있도록 이 펑션들이 들어있도록 하는 게 이게 목표였던 거지. 그래서 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펑션들의 기능은
이런 거 해줘 하면 그거 해주고, 이런 거 해줘 그러면 그거 해주고, 이런 거 해줘 그러면 그거 해주는, 딴 데랑 연결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연결 포인트 할 때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이 연결 포인트가 되고, 이 연결 포인트로 다른 객체랑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을 하잖아. 그런 상황을 이제 저기 게임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 그럼 게임에 어떤 여러분 게임 캐릭터가 마법사한테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잖아요. 대답하면 그게 이제 뭐 여기서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그런 거였죠. 자, 그런데 초반부터 클래스 객체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그때 클래스 개념이 나왔고 코어루틴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코어루틴. 코어루틴은 함수인데 객체처럼 동작하는 거야. 좀 이상하죠, 여러분들. 함수인데 객체처럼 동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태가 있어. 함수인데 상태가 있어서 이 함수랑 다른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다른 함수를 호출하면 얘도 상태가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 같으면 메인이 printf를 호출하면 메인이 주죠. 콜러고 printf는 뭐예요? 콜이죠. 그렇죠? 근데 얘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함수가 얘한테 이렇게 호출하잖아요. 호출이 아니고 호출한 다음에 이 함수가 다시 얘를 호출해. 우리가 보기에는 리커전이죠. 근데 리커전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쭉 수행하다가 여기서 딴 애 호출했어요. 얘 수행하다가 얘가 다시 얘 호출하잖아요. 여기부터 다시 수행해. 아까 멈췄던 자리 밑부터 수행해요. 좀 신기하죠? 그런 루틴을 만들었어요. 주종 관계가 아닌 함수 호출이 콜러 이런 주종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가 필요한 거지. 왜 그러냐? 시뮬레이션 하려니까. 여러분들 카드놀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하려면 내가 뭘 한 다음에 내가 한번 원카드 하고 낸 다음에 다음 사람이 하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요? 아니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또 딴 사람하고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잖아. 그럼 나는 그 멈춘 그 순간부터 계속해야 되지. 그런 상황인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루틴 개념이 여기서 나왔다. 클래스 개념하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골 68 발전된 알골이고 이게 사실상 가장 많이 쓰인 알골이에요. 가장 많이 쓰인 알골인데 가장 많이 쓰인 알골이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준 스트롱 인플루언스예요. 가장 큰 영향을 준 알골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되진 않았어요. 알골 60가 더 많이 사용이 됐었고 근데 알골 68부터 파스칼, C, 레이다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언어가 이거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는 다이나믹 어레이 개념,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 레퍼런스 타입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레퍼런스는 좀 특이하지만 나머지는 뭐 크게 새로운 개념은 많지 않은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파스칼 저도 배웠다 그랬죠. 여러분들 데이터 스트럭처 in C 가지고 배우잖아요. 제가 데이터 스트럭처 배울 때는 데이터 스트럭처 in 파스칼이었어요. 내내 그 샤니책 그거 좀 배웠는데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언어로 사용이 됐고 니클라우스 이 사람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 저도 모르고 한동안 월스라고 발음했는데 뭐라고 발음해야 되냐면 버트예요. 버트. 니클라우스 버트예요. 독일어 보면 왜 W를 V로 발음하는 경우 있잖아요.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니클라우스 버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주 작고 심플하고 그런 언어고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서 특별히 다른 건 없었고요. 어떤 게 좀 안 좋았냐면 파라미터를 이제 어레이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때 랭스가 고정이 됐어야 돼요. 길이가 고정됐어요. 길이 고정 배열 변수죠. 배열 매개 변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서메이션으로 하는데 썸으로 가는데 파라미터를 뭐 여러분들 1, 2, 3 이런 배열을 가지고 파라미터 넘기고 싶잖아요. 이건 C 신텍스인데 파스칼에서는 이건 커멘트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썸이라는 파라미터에 1, 2는 넘길 수가 없어. 하나를 넘기면 3개밖에 안 돼. 이런 거였죠. 나중에는 발전해서 컨포먼트 어레이라고 해서 여러 랭스의 어레이를 나옵니다. The 알골 디센던트, 모듈라 3, 오페론, 델파이. 뭐 여러분들 이 중에 델파이는 들어보셨죠? 델파이는 GUI 파스칼이라고 보시면 돼요. GUI 파스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GUI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OO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랑 생각하시면 돼. C, 유닉스, PL1, 멀틱스. 그 다음에 O, 이거는 뭐 특별한 랭귀지가 아니고 O는 GUI.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GUI 때문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GUI의 원래 개념이 여러분들 컴퓨터 그러니까 그 책상이 있잖아요. 책상 위에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바탕화면 폴더 보면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데스크탑이라고 돼 있지? 데스크탑이라고 돼 있어요. 데스크탑이 뭐예요? 책상 위잖아. 책상 위를 시뮬레이션 한 거지. 로지 거너, 콜머 라워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이거 되게 특이해. 나중에 혹시 보게 되면 이제 하면 되는데 아주 이니피션트한데 근데 코드 쓰기는 쉬워요. 코드 쓰기는 쉽다.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쉬운 언어 베이직 알려줬는데요. 또 다른 쉬운 언어 이거 알려드릴게요. 프로그래밍 로직이에요. 프로그래밍 로직이고 1972년도에 꽤 오래전에 나왔죠. C보다도 먼저 나왔네. 네. 에이다 83. 에이다 83은 공모했어요. DOD에서 Department of Defense에서 공모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나 스페시피케이션을 1975년도에 만들었어요. 스트로맨, 지푸라기 허수아비죠. 우든맨, 틴맨, 주성맨, 아이언맨, 스틸맨, 스톤맨 이렇게 여러 가지 맨을 만든 다음에 83년도에 에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여성 프로그래머 어거스트 에이다 바이런이라는 여기서 땄습니다. 여성 프로그래머에 따서 여기 엄청난 기능이 많이 있었어요. 제2의 PL1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exception handling 들어갔고요. 패키지 개념, generic 그때 벌써 들어가요. concurrency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언어가 너무 커서 컴파일러를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에이다는 발표가 됐지만 컴파일러는 발표가 안 됐어요. 이거 언어가 퍼질 수 있겠어요? 사용을 못하는데 퍼지지 못하지. 에이다 95 이때 돼서 이제 많이 퍼졌죠. 에이다 92도 유명해요. 에이다 91도 유명하고 95에서 많이 퍼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GUI가 좀 많이 보편화됐어요. OOP도 나왔고 라이브러리 개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DOD에서는 이제 에이다 때려쳐라 하고서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에이다 유저 그룹이 이끌어가고 있죠. 스몰톡 이거 되게 유명한 골수 OOP죠. 알란 K란 사람이 제록스 파크 이거 되게 제록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제록스예요. 카피 머신 만드는 복사기 만드는 회사. 거기서 그 복사기 인터페이스에 요 조그만한 LED 있죠? LCD인가? LCD 있죠? 요거의 인터페이스를 만들려고 언어를 이제 이걸 하다가 언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GUI잖아요. GUI 만들려니까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들이 필요하겠지. 객체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이 작은 데 있는 이 객체들이 서로 통신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애들이 서로 얘기한다 해서 스몰톡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때 객체 지향 개념이 많이 나왔어요. 메시지 개념, 그다음에 메소드라는 말, 메소드 개념 이런 말들이 쭉 나왔습니다. 좀 막 혼란스러우시죠? 많은 언어를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데 그렇게 그때 여러분들이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거기 이제 유호성이 깡패로 나오는데요.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깡패로 나온 영화인데 그때 고딩 이제 깡패가 되고 싶어하는 고딩이 유호성한테 물어봐요.
형, 근데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하고 싸울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 수십 명의 떼거지로 몰려들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호성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자,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난 한 놈만 패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가 막 나오잖아요. 나오면 한 번에 대응하시지 말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딱 집중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 알게 돼도 여러분들 어떤 이 감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질문 없으면 여러분들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